어두운 새벽, 서울 변두리의 좁은 월세방 한 구석에서 나는 조용히 눈을 떴다. 손끝에 아직도 익숙하게 남아있는 된장 냄새와 식은 밥솥의 온기.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내 아침밥을 기다리지 않는다. 여기가 내가 평생 꿈꿔왔던 집이었나?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수십 년간 내 모든 것을 바쳐온 가족과 차갑게 멀어진 그날을 떠올렸다. 모두가 부러워하던 행복한 가족의 끝에서 나는 진짜 나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이다.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벌써 10여 년을 홀로 지냈다. 그래도 내 곁에는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있다. 남들은 이런 집안을 두고 복받았다고들 한다. 아침 6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진다. 아직 모두가 자는 시간. 부엌불을 켜고 조용히 냄비에 물을 올린다. 손에 익은 동작으로 쌀을 씻고 다시마와 멸치를 넣어 국물부터 우린다. 이 집에 온 지도 꽤 되었지만 난 아직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간다. 어머님, 이따 된장찌개 끓이실 거예요? 요즘 애들은 냄새 진한 음식 잘 안 먹어요. 그냥 빵이나 토스트 해주세요. 처음 며느리 지은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그래, 알겠. 설거지 통에는 전날 밤 쌓인 그릇들이 한가득.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뭘까? 젊은 시절엔 하루 3끼를 쪼개서 일하고 남들이 놀 때 나는 악착같이 장사했다. 그 돈으로 큰 아파트를 장만했고 결국 아들 결혼식 때 집까지 내 이름으로 넘겼다. 어머님, 이 집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지은이가 처음 이사 올 때 그렇게 환하게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웃음 한번 보려고 정말 평생을 아꼈었다. 시장에 나가 싱싱한 과일이나 고기, 계란이라도 세일하는 날엔 양손 가득 장을 봐왔다. 혹시나 며느리가 좋아할까, 손자가 맛있게 먹을까, 그런 생각뿐이었다. 엄마, 이제 그만 좀 쉬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아들은 가끔 그렇게 말했지만 정작 집안일은 내 몫이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나는 그냥 이 집에서 환하게 웃고 다 함께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마치 내 인생의 보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걸 아들에게 다 주고도 후회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문득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환영받고 있는 건지, 내 자리가 있는 건지, 그런 생각에 밤잠을 설친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며느리의 하이힐 소리, 손자의 웃음소리, 그 속에서 나는 나지막이 스스로에게 묻는다. 정말 잘 살아온 걸까?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 시계는 아직 6시를 조금 넘겼을 뿐인데 몸이 먼저 반응한다. 부엌 불을 켜면 어제 미처 치우지 못한 싱크대의 그릇들이 나를 반긴다. 손에 물이 닿는 순간 겨울 아침의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스며든다. 나는 익숙한 동작으로 쌀을 씻고 조용히 밥솥을 연다. 오늘은 어떤 반찬을 하면 손자가 잘 먹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국도 끓인다. 방 저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리면 할머니 아침이에요. 손자의 얼굴이 밝게 빛난다. 유진아, 씻고 오면 밥 차려줄게.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계란찜도 했단다. 아이를 챙겨 먹이고 옷을 입히고 등원 가방을 어깨에 메어준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에 바빠서 늘 무심한 표정으로 나를 힐끗 바라볼 뿐이다. 세탁기는 매일 아침 한 번씩 돌아간다. 아이의 옷, 아들의 와이셔츠, 며느리의 블라우스까지. 나는 그 속에서 내 몫의 삶을 찾는다.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걸 묵묵히 해낼 뿐이라. 하루가 끝나면 부엌 불을 끄고 거실 소파에 앉는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번쩍인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짧은 인사에 마음이 풀어진다. 가끔 거울을 보며 주름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래도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인다. 그래, 이렇게 자식 키우고 손주 웃음 들으며 사는 게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야. 이 집에서 모두가 건강하게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내 삶의 가장 큰 보람이었다. 가끔은 정말 피곤하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움직이고 하루 종일 집안일에 쫓기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욱신거린다. 잠깐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기도 한다. 그럴 때면 할머니, 이거 봐요. 아이의 따뜻한 체온, 해맑은 웃음, 까르르 웃는 목소리, 그 순간 모든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진다. 그래, 우리 유진이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배웠어? 오늘은 그림도 그리고 친구랑 장난감도 같이 놀았어요. 아이의 자랑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진다. 사실 이렇게 작은 행복이 나를 살아가게 만든다. 아무리 힘들어도 손주가 웃으며 안아주면 세상 모든 근심이 다 잊혀진다. 며느리와 작은 다툼이 있어도 아들이 무심하게 지나쳐도 손주의 한마디 할머니 사랑해요. 그 한마디면 다시 하루를 버틸 수 있다. 나는 늘 믿어왔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게 인생의 진짜 행복이라고. 비록 내 삶은 조용하고 누군가에겐 평범할지 몰라도 이 집이, 이 가족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안식처였다. 어느덧 내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지고 손등엔 굵은 주름이 자리를 잡았다. 그래도 괜찮다. 노년의 삶이란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내 마지막 꿈이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도 될까요? 이제 저도 아버지 없이 가족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가족을 잘 지켜줄 거라 믿는다. 엄마는 네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제일 큰 바람이야. 내 이름으로 오래 지켜온 집, 내 손으로 모은 모든 돈과 저축까지 나는 아낌없이 아들에게 내어주었다.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 내가 가진 모든 게 결국 가족을 위해 있는 거라 여겼으니까 은행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이제 내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조금은 허전했지만 아들 얼굴에 떠오른 안도와 기쁨을 보니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집 명의가 바뀌고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순간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다. 어머님, 이거 좀 치워주시겠어요? 요즘은 집이 좁아서 너무 불편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속상해도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미안하다. 지은아, 며느리는 자주 짜증을 내고 조금만 늦게 빨래를 돌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안 살아, 어머님. 차가운 말투에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을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가 참으면 되는 거지.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집안이 평안하려면 어른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걸. 내 엄마에게서 그 엄마에게서도 배워왔으니까. 밤마다 내 방 창문을 조용히 열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래, 다 지나갈 거야. 내가 참고 견디면 이 집은 오래도록 웃음이 머무는 집이 될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나는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집안일을 시작했다. 가끔 동네 친구들과 시장에서 마주친다. 와, 네 집은 정말 복도 많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멋쩍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유, 뭘. 다들 그런 줄 알지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지. 뭐. 사실 나는 친구들의 부러움에 특별히 우쭐해 본 적 없다. 내 바람은 아주 소박했다.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고 소박하게 웃으며 하루를 나누는 것, 명절이든 평범한 저녁이든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웃는 얼굴을 보는 게 내 작은 소망이었다. 오늘도 저녁을 준비하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렇게 가족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방에서 들려오는 손자의 목소리,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며느리의 발소리, 현관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의 인사. 그 모든 소리가 내 하루의 힘이 된다.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일상 뒤로 내가 상상도 못한 바람이 점점 불어오고 있었다. 아직은 몰랐다. 내가 그렇게 소중히 지켜온 이 집과 가족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상처가 될 줄은. 며느리네 가족이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날, 나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분주해졌다. 손수 재래시장에 들러 직접 두부도 사오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잡채, 불고기, 갈비찜까지 빠짐없이 준비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다. 이런 날만큼은 내가 꼭 한 상 가득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싶었다. 테이블 볼을 새 것으로 바꾸고 접시도 평소보다 좋은 걸 꺼냈다. 주방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스며들 때쯤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 아들이 내 덕분에 어깨 좀 펼 수 있으면 좋겠다.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한복도 꺼내 입었다. 주름이 진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조금이라도 단정해 보이고 싶었다. 곧 현관에서 배의 소리가 울렸다. 어서 오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는지 손에 땀이 잔뜩 났다. 전날 밤 나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다. 새벽까지 부엌에 불을 켜두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잡채, 도토리묵, 갈비찜, 김치전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 손끝에 묻은 양념 냄새, 끓는 국물 소리, 이따금 창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고생한 걸 알아줄까. 속으로 여러 번 중얼거렸다. 그래도 힘들지 않았다. 가족이 모이는 날, 특히 며느리 가족이 오는 날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아침이 밝자 주방 한쪽에 준비한 음식이 한 상 가득 쌓여 있었다. 손자 유진이가 졸린 눈으로 나를 보며 할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작게 묻는다. 오늘은 네 엄마, 아빠, 그리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오셔. 유진이도 예쁘게 인사해야 해. 잠시 후 거실에서 며느리가 친정 가족들과 밝게 웃는 모습이 보였다. 큰 소리로 웃고 기분 좋은 말들이 오갔다. 나는 주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다. 며느리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번지는 걸 보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다. 그래, 오늘만큼은 내가 진짜 가족 같구나. 나는 주방 창가에 서서 거실 쪽을 힐끗 바라봤다. 며느리와 그녀의 가족이 크게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이 어쩐지 낯설면서도 부러웠다. 오늘만큼은 정말 잘하고 싶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사이도 조금은 더 가까워지면 좋겠다. 속으로 여러 번 다짐했다. 음식을 내다 나를 부르던 아들의 목소리. 엄마, 여기 잡채 좀 더 주세요. 그 한마디에 힘든 줄도 모르고 무릎이 아파도 팔이 저려도 나는 부엌과 거실을 수십 번 오갔다. 손끝이 저릿하고 허리가 휘청거리는데도 괜찮은 척, 힘내는 척,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많이 드세요. 부족한 음식이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조심스레 내어놓았다. 며느리네 가족이 칭찬 한마디 해주면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래, 이렇게라도 내 자식이 자랑스러워하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밤 방에 누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남았다. 이제 우리 집도 내 마음 조금은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아침 나는 오랜만에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한복을 꺼냈다. 분홍빛 저고리와 고동색 치마. 몇 년째 입지 않아 구겨진 옷을 조심스레 다림질하며 오늘은 조금이라도 곱게 보여야 해.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다.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얼굴에 얕게 분을 바르고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묶었다. 옷깃을 여미며 문득 어린 시절 엄마 손에 이끌려 처음 한복을 입던 날이 생각났다. 그때처럼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다.
오늘만큼은 며느리 친정 어른들께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 내가 이 집의 어른으로서 아들한테도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 한복 치맛자락을 살짝 들고 거실로 나서는 순간 손주가 깜짝 놀라며 할머니, 공주님 같다. 아이의 해맑은 눈동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러나 속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마치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 칭찬받고 싶어 가슴 설렜던 그 느낌. 며느리네 가족이 나를 좋게 봐주시고 우리 아들도 손주도 부끄럽지 않게 부디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가족의 어른으로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작게 입술을 움직이며 옛날 우리 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작은 기도를 올렸다. 거실에는 음식 냄새가 퍼지고 방마다 정성껏 치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손주가 할머니, 손님 언제 와요? 조금 들뜬 목소리로 묻자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금만 기다리자. 오늘은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밥 먹는 날이야. 작게 속삭였다. 불안함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나는 현관문 쪽을 바라봤다. 현관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순간 내 심장도 덩달아 쿵쾅거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네 가족이 들어섰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어서 오세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러나 거실로 들어오는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차가웠다. 시선은 집안 곳곳을 훑었고 주방에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 위로 잠시 멈췄다가 곧바로 서로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집이 생각보다 옛날 느낌이네. 며느리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애써 못 들은 척하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전부 직접 만든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밝게 말했다. 식탁에 앉아 음식을 집으려는 순간 며느리가 엄마 쪽을 흘끗 보더니 엄마, 여기 된장찌개 냄새 좀 세지 않아? 요즘 이런 음식 잘 안 먹는데 작게 속삭였다. 며느리 어머니도 냄새를 맡으며 살짝 인상을 찡그렸다. 나는 두 손을 모은 채 괜히 손끝만 만지작거렸다. 아들 눈치를 보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가슴이 조여왔다. 며느리가 또 엄마 미안해요. 우리 집 음식이 좀 촌스러운가 봐요. 작게 중얼거리자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오늘만큼은 잘 넘어가길 바랐는데. 거실의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졌다. 식탁에 앉은 모두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하지만 대화는 점점 내 귀를 아프게 했다. 며느라기, 내 시댁은 원래 시골 출신이지. 어머님, 옛날엔 많이 힘드셨겠다. 며느리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 너머엔 은근한 뉘앙스가 배어 있었다. 다른 가족들, 아무래도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속삭이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나는 젓가락을 든 채 손끝이 떨렸다. 내 과거, 내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소곤소곤 말거리가 될 줄은 몰랐다. 내가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렇게 평가받는 건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들은 그저 어색하게 네, 저희 엄마가 원래 이런 걸 좋아하세요. 짧게 대답할 나를 위해 한마디 변호도 하지 않았다. 아들의 시선은 나와 마주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데를 헤맸다. 그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갔다. 나는 식탁 한쪽에 모두가 밥을 먹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손님이 다녀가면 뒷정리해야지. 누가 물 달라 하면 얼른 가져다 주고 수저가 떨어지면 재빨리 집어 올리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일만 하는 도우미처럼 느껴졌다. 며느리 어머니가 물을 찾자 어머님 여기 물 좀 더 주세요.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나를 불렀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네, 곧 갖다 드릴게요. 작게 대답하고 일어섰다. 마음 한편이 서운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음식이 반쯤 남았을 때 며느리가 내 쪽을 힐끗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이제 들어가서 좀 쉬세요. 여기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나는 한순간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여기서 나가라는 뜻일까? 가슴이 콕 하고 아팠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알겠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에서 멀어지며 내 어깨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다. 하지만 벽 하나 너머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진짜 요즘 이런 집밥을 누가 먹어. 우리 엄마 고생할까봐 괜히 걱정했네. 그러게 그냥 간단하게 시켜 먹어도 되는데 며느리네 가족들의 목소리와 키득키가 얄밉게 섞인 웃음소리. 나는 침대 끝에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았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이 집에서 나는 왜 점점 작아지는 걸까? 그때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낮은 목소리. 오빠, 솔직히 엄마가 빨리 요양원에 가주면 우리도 좀 편할 텐데. 매번 신경 쓰는 것도 힘들고 집안 분위기도 어색하고 그 말에 아들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알아버렸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나 혼자만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혼자 오래도록 깨어 있었다. 창밖엔 서울의 불빛이 아른거렸지만 내 마음은 깜깜하기만 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이 집의 짐이구나. 이젠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족이란 내가 평생을 바쳐온 전부였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내가 사라지면 이 집이 더 편해질까? 조용히 일어나 낡은 캐리어를 꺼내 들었다. 작은 옷가지 몇 벌 부서진 안경, 사진 한 장,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묵주 하나하나 천천히 챙기면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다. 이렇게 내가 떠나야 다들 진짜로 행복해질까? 방 안엔 내 한숨만 가득 맴돌았다. 그 긴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마음속을 정리해 다음 날 저녁 거실에 가족 모두가 모였다.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분위기였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나는 조용히 아들 옆에 앉았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시선을 회피했다. 요즘 엄마도 힘드시잖아요. 집안일도 많고 저희도 솔직히 너무 바쁘고 지쳐요. 아들은 말을 고르더니 한숨을 쉬었다. 요즘 좋은 요양원도 많대. 엄마가 거기 가시면 더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저희도 조금은 솔직히 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희도 힘든 거 알아. 엄마는 괜찮아. 혹시나 내가 불편하게 만든 거라면 미안하다. 그러자 며느리가 덧붙였다. 요즘 어르신들은 다 요양원에서 지내세요. 어머님,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내가 평생을 지켜온 집, 내가 평생을 바쳐온 가족, 이제 내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어머님, 솔직히 요즘 집이 너무 좁아요. 애 키우기도 벅차고 저도 일하느라 정신없는데 어머님이랑 세대도 너무 달라서 서로 불편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엄마, 시대가 변했잖아요. 요즘 어르신들 다 요양원에서 문화생활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어머님도 거기 가시면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은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고개만 푹 숙였다.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손끝이 시리고 입술이 바짝 마른다. 나는 그냥 멍하니 내 무릎만 바라보았다.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는 이제 정말 없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 한 구석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렸다. 내가 진짜 이 집의 짐이었구나. 말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아. 그저 침묵 속에 나 자신을 삼켜야 했다.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누구도 내 마음 한번 헤아려 주지 않았다. 아들은 한숨만 쉬었고 며느리는 핑계와 이유만 늘어놓았다. 모두가 나를 설득하려고만 했지. 내 속마음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이 집 내가 젊은 시절 악착같이 일해서 매달 한 푼 두 푼 모아 산 집이었다. 벽지 한 장,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저녁 햇살까지도 내 손길과 마음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엄마, 어서 편하게 지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내가 평생을 정성껏 지켜온 집이 이젠 자식들에게 부담이고 나 자신마저도 짐이 되어버린 현실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까지 외로워질 줄은 몰랐다. 나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다. 아들이 내민 서류 위에 한참이나 펜을 들고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그 어떤 말도 눈물도 모두 삼킨 채 조용히 내 이름을 적었다. 사인을 하는 순간 내 마음 어딘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남지 않은 듯 내 안엔 오로지 깊은 절망과 고요한 허무만이 가득했다. 밤이 찾아오자 나는 집안을 천천히 걸었다. 부엌 싱크대, 한때 아이 젖병을 삶던 냄비, 손주가 뛰놀던 거실 밭, 남편과 나란히 앉아 TV를 보던 소파까지. 모든 것이 추억이었다. 나는 한 방, 한 방 천천히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작게 인사했다. 잘 있어, 내 젊음이 머물던 곳아. 잘 있어,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아.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유난히 멀고 낯설게 느껴졌다. 그 밤 나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난 세월 내 모든 마음과 눈물을 조용히 작별했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나는 조용히 짐을 쌌다. 낡은 가방 하나에 몇 벌 안 되는 옷, 병원 기록이랑 가족사진 한 장, 그리고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작은 비밀 통장 하나. 누군가 눈치챌까봐 최대한 소리 죽여 문을 닫았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아무도 배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오직 내 발걸음 소리만 복도에 쓸쓸하게 울렸다. 지하철을 몇 번 갈아타고 도시 외곽 작고 허름한 월세방에 도착했다. 작은 창문, 차가운 바닥, 벽엔 곰팡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짐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자 그제서야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불을 덮고 소리 없이 울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 밤마다 멈추지 않았다. 정말 이제 나 혼자구나.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는데 매일 밤 작은 방 안에서 내 삶 다시 생각했다. 좁은 방, 천장만 바라보다 문득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엔 내 젊은 날의 흔적들이 조심스레 접혀 있었다. 결혼 전 나는 진짜 내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던 작은 꿈이 있었다. 시장 골목을 누비 손바닥이 트고 밤마다 숫자를 세며 악착같이 모았던 돈, 아무것도 없는 두 손으로 남편과 함께 작은 포장마차를 시작했었다. 그 시절엔 배고파도 웃음이 많았다. 내가 만든 따끈한 국밥 한 그릇에 사람들이 고마워하며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던 기억. 세월이 흘러 모든 걸 가족에게 내어준 뒤
나 자신은 점점 잊혀졌지만 이 작은 방에서 내가 누군지 다시 떠올려 보고 싶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치다 낡은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다. 속에 아주 오래전 부모님이 남겨주신 외곽 땅 문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꼭 쥔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게 아직 내 이름으로 남아 있었구나. 잊고 지낸 꿈.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몰라.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금씩 용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나는 용기를 내어 외곽의 땅을 팔기로 결심했다.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이 땅, 이제 저한테도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저 돈으로 조그마한 식당 하나 열 수 있겠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를 내밀었다. 얼마 뒤 허름하지만 내 손길이 닿는 작은 식당을 얻었다. 초기엔 무서움과 설렘이 뒤섞였지만 나는 매일 새벽부터 재료를 손질하고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다. 어서 오세요. 밥은 푸짐하게 드릴게요. 든든하게 먹고 일하세요.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인근 공장 직원들이 하나둘 식당을 찾아왔다. 아줌마, 이 집 찌개 진짜 맛있네요. 가격도 저렴해서 좋다니까요.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어 쓸쓸할 때도 많았지만 서서히 단골이 생기고 입소문이 나면서 식당은 점점 북적였다. 나는 다시 일할 힘이 났고 내가 만든 따뜻한 음식 한 그릇에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보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다. 식당을 연 지 몇 달이 지나자 자주 오던 손님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다. 사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죠? 아줌마, 덕분에 힘내서 일해요. 어느 날은 야근을 마친 젊은 노동자가 밥값을 내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진짜 이 동네에 이런 밥집 없어요. 여기 오면 엄마 생각이 나서 참 좋아요. 가끔은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는 노인에게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그냥 내주면 내가 괜히 살아있는 게 아닌가 봐요. 고마워요. 사장님, 두 손을 꼭 잡으며 인사를 건넸다. 비록 피로에 찌든 얼굴, 작은 주머니 사정. 하지만 그들 모두가 새로운 가족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어 식당 불을 끄기 전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나도 다시 누군가의 힘이 될 수 있구나. 마음속 깊이 따뜻한 위로를 느꼈다.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동정도 불쌍하다는 시선도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나는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설 거야. 남한테 기대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지켜야지. 매일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 스마트폰으로 요즘 창업 음식 사진 잘 찍는 법, 가게 운영 팁까지 틈틈이 공부했다. 어느새 손님 중 한 분이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우리 공장 회식 좀 여기서 해줄 수 있나요? 그럼요. 날짜만 미리 말씀해 주세요. 더 맛있는 반찬도 준비할게요. 그날 이후 단체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재료도 넉넉히 사, 홀 한쪽에 작은 파티용 테이블도 준비했다. 조금씩 식당이 커지고 손님들도 늘고 나 자신에게도 조그마한 자부심이 생겼다. 이제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내 이름을 가진 사장님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요즘은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바쁘다. 아침 일찍 재래시장에 들러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낮에는 점심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이면 단체 예약까지 정신이 없다. 몸은 예전보다 더 지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웠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문득 창밖을 보면 그래, 내가 지금 이 순간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스스로에게 미소를 짓게 된다.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누구의 시선에 눈치 볼 필요도 소리 없이 참을 일도 없었다. 손님들은 밥상 앞에 앉아 여기 사장님 요리 진짜 최고야.
서로 웃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여자 손님 한 명이 식당 사진을 찍더니 내게 다가왔다. 사장님, 혹시 인터뷰해도 될까요? 저 지역 신문사 기자인데요. 여기 음식도 정성도 너무 감동이에요. 며칠 동네 신문에 내 식당 이야기가 실렸다. 30평생 엄마로 이제는 동네 최고의 밥집 사장님이 된 김순애 씨. 기사 덕분에 손님이 더 늘었고 식당 앞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드디어 내 삶의 주인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던 날. 나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른다. 사장님, 오늘도 밥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우리 엄마 같아서 여기만 오게 돼요. 수십 년 동안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 늘 가족을 위해서만 살던 내가 이제는 내 이름, 내 자리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다. 가끔 저녁 영업이 끝나면 가게 한켠에 앉아 혼자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이젠 나도 내 삶의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지. 식당이 점점 잘 되자 나는 남은 돈을 조금씩 모아 동네에 작은 분점을 하나 더 열었다. 이번엔 집 없는 노인들,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료로 밥 한 끼라도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따뜻한 식판을 준비했다. 어느새 나에게도 의의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또 다른 가족이 생겼다. 나는 그곳에서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의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사장님,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노년의 도전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은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나는 용기를 내어 스튜디오에 앉았다. 카메라 앞에서 내 지난 세월, 아픔과 슬픔, 그리고 다시 일어선 용기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나이 들어도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뒤 식당엔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사장님, 저도 꼭 엄마처럼 다시 일어설 용기를 갖고 싶어요. 아이들은 내게 노트와 펜을 내밀며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환하게 웃었다. 가끔은 근처 고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작은 몸으로 마이크를 들고 강당에 선 날 나는 내가 이룬 삶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강연장 밖을 나오던 순간 나는 문득 내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시어머니로만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감동받는 이들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 진짜 가치,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만이 아니었구나. 내 자신 그대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비로소 내 이름, 내 얼굴,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었다. 거울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순애야, 이제야 네가 네 자신임을 진짜로 인정받는구나. 내 마음 깊숙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어느 늦은 저녁 식당 문을 닫으려던 참에 낯익은 두 얼굴이 들어섰다. 바로 내 아들과 며느리였다. 지친 얼굴, 초라한 옷차림.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엄마, 아들은 울먹이며 내 앞에 섰다. 우리가 사업이 망했어. 집도 다 날리고 갈 데가 없어서 혹시 여기서 잠깐이라도 지낼 수 있을까?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내 마음속을 헤집고 다니던 상처들을 천천히 떠올렸다.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쓰라렸는지 아무도 내 마음을 물어주지 않았던 그 수많은 밤을 나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이제 내 인생에도
더 이상 엄마로 남아있을 자리는 없다. 이제는 나도 너희도 각자의 길을 살아가야 해.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식당 불을 끄며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역시 스스로 일어서길 바란다. 그 밤 나는 오히려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